허락된 시간이 지금 20분이나 많은 제가 10분을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부정 의혹을 많이 증명해내는데 큰 이력을 담당하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10분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장문의 기자 보도문들을 기자문에 돌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방영하는 공병호 TV에서는 그 기자 보도문하고 관련 자료하고 영상을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는 조작론이냐 음모론이냐 이런 여부는 이미 물 건너간 주제입니다. 저는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을 3단계로 봅니다. 1단계는 조작 여부를 검증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그 조작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했냐는 문제를 따지는 일종의 수사 과정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처벌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가운데서 1단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그걸 검증하자 이런 이야기는 굳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공박사 조작론 증거가 어딨냐? 여러분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디 저기 인천 부두에 있는 창고에 이 야당표가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겠죠. 그게 이제 아날로그 세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통계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는 지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폭파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의 콩고나 리비아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정치학 교과서나 통계학 교과서에 한국의 디지털 데이터 조작 사건이 아마 사례로 아마 떠오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한탄을 한 것은 이 통계가 갖고 있는 무서움, 숫자가 갖고 있는 무지막지한 그런 힘을 고려하게 되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는 범죄자가 남긴 지문과 같기 때문에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데이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입을 다물게 하고 누구를 박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계에서 뭘 찾아냈냐? 이 통계에서 찾아내는 결정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입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조슈아 씨가 찾아낸 것은 조작값입니다. 조슈아 씨가 찾아낸 것은 지역별로 특화된 종로의 3, 서울의 4 이런 식으로 3, 4, 5, 6, 7이라는 조작값. 왜?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조작된 것을 학문적으로는 가측 오차라고 합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낸 것을 여러분 역순으로 다시 수정하고 보정하고 교정을 하니까 정상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이건영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전투표 보정값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표를 훔쳐갔느냐. 현재까지 알려진 그런 연구는 얼추 사전투표의 총 득표수 가운데서 전국에서 20% 정도를 가져간 겁니다. 20%. 그 20%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 빼돌리기 모델입니다. 그 모델은 재미 경제학자가 은퇴하신 분이 제보를 한 겁니다. 공박사 아무리도
그런데 그 이론하고 바실리아의 조슈아 씨가 이야기한 표 갈기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20%를 전국에서 가져갔는데 여러분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발표된 지역구의 사전 득표율이 그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까 가짜 사전 득표율이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수정 작업을 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하는 통계를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구에서 평균적으로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가 상승됐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를 10%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구하면은 진짜 사전 득표율이라는 것이 딱 구해집니다. 그리고 10%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전 득표 총수에서 20%를 일단 빼돌려 가지고 더불민주당 후보에게 지원해주고 나머지 남은 80%를 가지고 다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접전 지역에서는 모두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 작업이 이루어지면 선거인 명부 조작과 같은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가정하게 되면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제가 볼 때는 승부가 교체될 거라고 봅니다. 제 예측치는 최소 35석에서 39석 정도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나라 전체 그를 거시적으로 보면은 20%를 가져다가 자당 후보에게 밀어줬고, 지역구에서 보면은 지역구에서도 여러분들 10% 정도를 올려주고 10% 정도를 빼앗는 그런 구조가, 그러니까 거시적 미시적으로 20% 정도의 표 빼돌리기와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우리 한간에 선거인단보다도 투표인 수가 많죠. 그것을 -1 문제 혹은 유령 투표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를 미리 빼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검증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저는 이 정도의 통계적인 그런 증거 자료는 실물이 없더라도 이 정도의 통계 자료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선자는 선거에 떨어졌을 때 그 낙선자가 갖고 있는 낙담과 좌절감과 패배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정거 보전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왔습니다. 실상을 이해를 하려면은 찬성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소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낙선자를 압박을 하지 마시고 당선자하고 미래통합당에게 너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표를 빼앗겼으니까 너가 나서가지고 의혹을 풀으라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번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디지털 데이터 조작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여야를 불문하고 좌우익을 불문하고 엄정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주모자급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무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어떻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통계적 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명호 박사님 발표문이 데스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받아가시고요. 파일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스태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바실리아 조슈아 선생님 올라오셔서 나머지 특별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평범한 자영업자 네, 감사합니다. 예, 호응이 별로 없으시면 5분 안에 끝내고요. 호응이 좀 많으면 조금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거 조작 의혹 기자회견 발표 자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불법 선거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21대 총선이 조작된 정황은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유독 사전투표 데이터에서만 조작된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용지에만 QR코드가 있다는 것이 강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밝히신 부정투표 선거의 최고의 권위자 리베인 교수님이고요. 그런 이제 설명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지역구 부분에서 20대와 21대 총선이 확연히 조작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비례대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게도 작은 군소정당에서 상당히 대량의 조작이 표를 뺏어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온라인 해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2당에서 1당으로 약 20%의 비율로 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 갈기 혹은 표 바꿔치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전 투표함 부정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당의 표를 20% 정도 사전 투표함 혹은 기타 등등에서 원래 추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쪽의 부분이 바로 전산 조작, 해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위에 지금 계수기나 투표 분류기가 가장 큰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분류기에서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그리고 이 투표용지는 어떤 투표소에서 왔는지를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당일 투표가 개표가 될 때는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무난하게 틀림없이 잘 진행이 되지만 일부러 사전투표는 제일 처음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마지막에 개표된 사전투표에는 저런 루트를 통해서 다른 조작 서버를 경유해서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그 정황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를 보시면 표 얹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에서 전체 표가 1000표라고 했을 때 그 1000표의 20%인 200표를 민주당이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검증을 통해서 오차 0. 몇 프로 이내로 상당히 근접한
검증이 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품들을 증거 보존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버 및 백업 서버입니다. 둘째, 분류기와 계수기입니다. 셋째, 중계기, 라우터입니다. 넷째,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투표용지와 선거 임명부입니다. 이것이 왜 증거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버 및 백업 서버입니다. 백업 서버에는 QR코드가 있을 경우에만 사전 투표 집계가 그쪽으로 백업 서버 쪽으로 흘러가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이 조작 서버가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였지만 너무나도 그 선관위가 백업 서버에 대해서 급하게 이걸 폐기를 하려는 것을 보아 추정하였을 때 아마도 이 백업 서버가 조작 서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버 및 백업 서버까지 다 반드시 이 증거를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에는 아마도 제 추측에는 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조작된 데이터가 별개의 경로로 흘러온 그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지운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는 이 증거를 인멸한 그런 기록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 서버는 중국이나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등장 매치 어둡다고 선관위에 바로 옆에 있는 백업 서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류기와 계수기입니다.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관위의 홍보에도 절대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분류기에서 어떤 전산망에서 코드를 다운받는 절차가 명백하게 그 증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 후보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그리고 계수기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거는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어떤 국민들께서 유튜버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민 후보님께서 찾아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선거 그 개표 현장에 있는 관리자가 투표 분류기를 처음 켰을 때 어떤 절차로 시행하는 거에 대한 업무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를 코드를 다운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전산망에 연결되었다는 본인 스스로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잠깐 다운받는 코드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조작값,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 조작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참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관해 보신 분. 거기 보시면 계수기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몇 장인지 100장인지만 확인하는 그 표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특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특허에는 보시면 플러스 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개표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똑같은 동일 모델의 특허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누구든지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너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는 몇 장이 지나가는지 숫자를 세는 센서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몇 번째 후보를 찍었는지, 제가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이 사진은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검색해 보면 이 계수기에 이 표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특허를 지금 낸 겁니다.
몇 번 후보를 찍었는지를 이 개수기가 판독합니다. 여러분, 개수기가 왜 몇 번 후보를 찍었는지 왜 판독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처리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CPU에 해당합니다. 원래 이 대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절대 전산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산 처리 부분이 있고요. 또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이 아래 부분에 통신부라고 있습니다. 통신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개수기의 데이터를 어디론가로 송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가 몇 번을 찍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저절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계기입니다. 라우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다들 갖고 계신 무선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것이 전용손 장애 시에 대체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선 장비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선 장비의 대체제로 전용선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쓰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어떤 장비와 연결되는 중계 장비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비를 연결을 했고 그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 송출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건 LG 측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화웨이 중계기라고 추정을 했지만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투표 용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투표 용지에는 QR코드가 있고요. QR코드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절대 개인정보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너무나도 큰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가장 첫 수업 시간에 배우는 키 밸류, 키 값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QR코드를 분석한 어떤 유튜버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QR코드에 정보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분명히 연도와 어떤 투표소에서 투표했는지 내용이 있는데 이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일련 번호만으로도 이 바로 키 값을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선거인명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제가 종이로 올려놨지만 여기에서 키 값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선거인명부가 종이로 된 것이 아닌 서버에 있는 데이터로 된 선거인명부입니다. 그래서 QR코드에 있는 일련 번호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정한 키가 선거인명부의 키하고 여기 등재번호하고 연결되면 그러면 아까 그 조작된 내용과 함께 어떤 국민이 누구를 찍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결합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대학생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을 때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수업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투표 용지와 선거 인명부입니다. 사전 투표함의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수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의 수보다 더 많은 표가 있다든지, 그리고 투표 용지에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를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일이 대조하기가 힘들도록 바코드는 숫자가 분명히 보이는데 숫자를 한 번에 판독하기 어려운 QR코드를 또 사용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표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출력된 흔적이 있는지 분명히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인명부가 실제로 그 사람이 투표한 것이 맞는지, 혹시 중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혹은 선관위에서 최근에 몇 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해서 사전 투표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나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 자료를 봐서 알고 계시죠? 직접 선거 현장에서 일일이 참관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애국 시민들께서 사진 찍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첫째, 빳빳한 투표용지, 그리고 그냥 무슨 노란 통에다가 전혀 관건장치 없이 이렇게 이동되는 표들, 그리고 한밤중에 켜져 있는 선관위 사무실, 그리고
잘게 찢어져서 버려져 버린 이 투표용지들. 이 투표용지들은 투표용지가 맞다고 연합뉴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헬스장에 이상하게 방치되어 있는 사조 투표용지들. 그리고 투표 봉인지를 뜯을 시간 이전에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봉인지들. 그리고 사인이 맞지 않은 봉인지들 모두 국민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국민들의 이 정의감이 살아있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 통계상 조작의 증거는 많아지고 국민의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도 증거의 보존과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선관위의 의혹 해명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통합당 찍으신 분 있으십니까? 민주당 찍으신 분 있으십니까? 민주당 찍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당을 찍는 것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투명하게 정말 합법적으로 조작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왜냐, 여기에 와 있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이 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 사태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고 그 사람이 중앙에 나와서 훌륭한 정치적 역량 발휘하는 것 보고 우리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것 보고 그게 민주주의가 주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다.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신 겁니다. 예, 느끼신 분들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분들은 용기 내서 이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시니까 좋으시죠? 텔레비전에서 보였던 뭐 정치인들도 많이 계시고 다음에 우리 공병호 박사님, 조슈아 씨, 또 뭐 여러 계셔요. 서향기 목사님도 어디 계실 거고 여기 아까 여기 안상수 의원님을 왜 소개를 안 했죠? 잠깐 일어나서 아까 하셨나요? 네, 우리 우리 예. 자,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전에 보니까 유튜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비싼 카메라도 많이 왔습니다. 저 카메라 한 대 수천만 원씩 하는 ENG 카메라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몇 장의 종이와 몇 장의 종이 부스러기와 몇 장의 사진과 또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과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판을 바꿀 만한 큰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께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는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 과정이 훼손되거나 왜곡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번 선거에 증거를 내놓으라. 가장 큰 증거는 저 숫자들입니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죠. 저희 인천 연수구을에서 제가 사전 관내 선거에서 100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건 뭐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저랑 같이 싸우던 정일영 후보가 있어요. 민주당에. 그 양반이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건 좀 이상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나?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정미 후보가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가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죠.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이상해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현 통계학자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만드셨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힘든 저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039341 0391-530 0391-427 저렇게 똑같은 비율로 사전 선거가 배분이 된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우리 통합당 후보 전체가 얻은 표와 민주당 후보 전체가 얻은 표를 비교해 봤더니 통합당은 36%, 민주당은 63%를 얻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경기도에 갔더니 똑같이 63, 36. 인천에 갔더니 63, 36. 이건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죠? 이게 바로 조작 선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치인들한테 가장 시청률이 높고 호응도가 높은 방송이 바로 개표 방송입니다. 개표 방송 중에서도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신경은 쏠리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텔레비전들이 있고 그때 5, 4, 3, 2, 1 빵!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민주당 100표, 100석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긴 쪽에서는 이런 표정들을 짓습니다. 저 보세요. 와, 지금 지난 2018년 6.23 지방선거 출구조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좋아들 하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번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웃질 않습니다. 아무도 웃질 않고 심지어 웃지 않으면서 몇 분이 박수를 쳐요. 이게 최대 170석까지 당신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압승을 거둔다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면 난리를 쳐야죠. 난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좋아하진 않고 박수 치는 사람이 이 앞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조용히 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선거의 1등 공신이라면 1등 공신이고 선거를 해서 우리 당이 압승을 거뒀다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맞아요.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대통령님께 가서 대통령님, 제가 이번에 잘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저 100억 원만 주세요. 아니면 저 총리시켜 주세요. 아니면은 뭐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공영기업 이사장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럴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그러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선거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대승을 거둔 내 1등 공신이 누군지는 다들 압니다. 예. 바쁜 시간 쪽에서 볼리비아 가고, 바쁜 시간 쪽에서 중국 가고, 볼리비아 가서 이 개표 조작 뭐 이런 거 했는데 대통령이 뭐 쫓겨났다는데 그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걸 좀 조사하고, 중국에 가서 IT 기업들과 MOU 체결하고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정말 동분서주 열심히 일했던 분이 양정철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양정철 씨는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해요.
다음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선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여기다 안 썼는데 나는 정계를 은퇴한다 이랬어요.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미추홀 을구에서 이번에 윤상현, 안상수 두 후보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2등을 했어요. 171표. 이번 1, 2위 간의 최저 표 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검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참. 왜냐? 제가 재검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검표하면 이거 선거 불복하네 라고 공격을 할 게 뻔했어요. 그게 약간 부담이 됐었는데 이분이 여당에서 치고 나가면서 저 억울합니다. 재검표하겠습니다. 그러길래 잘 됐다. 쾌재를 불렀습니다. 난 묻어가면 되겠네. 저 사람 뒤에.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한밤중에 갑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라고? 생각이 짧았다. 저는 생각이 짧아서 본인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렸을 거예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네가 감히 재검표를 하려고 그래. 그냥 참아. 이런 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알겠죠. 이런 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하려면 쭉 해야죠. 왜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근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저런 번복을 합니까? 자, 지금 우리 당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떨치고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1.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표가 날고 이런 거 그냥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받아주고 이래서 하면은 쉬운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표를 얹었을까? 표를 갈았을까? 표 얹기는 뭐고 표 갈기는 뭐야? 표 얹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을 텐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전모에 대한 생각이 좀 복잡해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개가 이건데 두 번째는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는 인상을 주면 정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괜히 재검표를 했는데 표가 그대로 나왔어. 그럼 나는 완전히 죽는 건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많은 차이로 졌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월터 미베인 교수께서 어제 새로운 논문을 쓰시면서 친절하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주 똑똑한 젊은 변호사 한 분이 정리를 해주신 건데 월터 미베인 교수는 220곳인가에서 사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27개는 당락을 바꿨을 만큼의 사기가 저질러졌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민주당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민주당 사람들은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정의령이라고 써 있는 건 저 연수을이니까 저예요. 하지만 밑에 보면 미래통합당 분들이 쭉 당선이 된 게 있는데도 그것도 잘못 계산됐을 수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 저분들은 억울하고 화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까보면 돼요. 재검표 하면 됩니다. 재검표 하자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저 혼자 하면 사람들이 제 것만 막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바꿔서 무슨 방법이 있다면은 표도 바꾸고 막 그러겠네. 그런 다음에 제 것 깠는데 제 게 다 정상으로 나온다. 제 것만 이제 손을 썼으니까. 그럼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증거보전 신청과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소송 이걸 함께 나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제 몇 가지 네가 자신하던 그 증거가 뭐냐 이런 걸 좀 제가 내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경미, 박성중, 이정호, 이진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들이 어디 분들이죠?
서초을이네요. 서초을 선거. 서초을 선거지 투표지를 왜 내놓고서 이거 증거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표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분당을에서 발견됐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한 장이면 재미없잖아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는 김은혜가 보이네요. 김은혜. 여기는 분당갑이에요. 분당갑에 이 사전 투표지, 저 QR 코드가 찍혀 있으니까 사전 투표지입니다. 저 사전 투표지가 분당갑이죠. 분당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김민수 후보 나오셨습니까 여기? 김민수 후보 안 나오신 모양이네요. 예, 이따 오셨으면 여기 이거 말고도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이 분당을에서 발견됐는데 저 QR 코드를 찍어봤더니 갑이의 QR 코드였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슬슬 분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분류기 그림이 뚜렷하지 않군요. 이 투표 용지를 이렇게 막 분류해주는 분류기야말로 분류만 하면 돼요. 분류만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빼서 가서 세보면 됩니다. 그게 분류기인데 저희 가만히 보면 1번 후보한테 뭐가 가느냐면 0000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그러니까 백지 상태의 투표지가 지금 1번 후보로 들어가는 장면이 저렇게 찍힌 겁니다. 이제 저렇게 되면은 이게 혼표라고 하는데요. 혼표가 돼요. 저는 00 이런 게 들어가면은 혼표가 한 30장이 막 들어간다 그러면 셀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한 표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수개표라는 게 두루룩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 거거든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표, 두 표가 100표 중에 한 표, 두 표가 저렇게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혼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장면이 저렇게 찍혔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투표 관리관의 날인이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 투표 용지입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6장, 5장의 투표 용지가 있는데 그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도장이 안 찍혔어요. 다음에 옆에 이 숫자가 있는 것은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모나게 오른쪽 아래 세모나게 번호가 있는 부분은 자른 뒤에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 QR 코드가 없는 걸로 봐서 당일 투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일 비례 투표인데 저 숫자를 찢지도 않았고 투표 날인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날 무더기로, 그런데 저것도 어디서 발견됐느냐? 사전 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 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 아직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092002, 092003 하는 일련 번호가 붙어 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투표지,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입니다. 또 보여드리죠. 정상 모여! 정상 모여! 정상 모여! 여러분,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봉투와 함께 갈려져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보통 투표지는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인쇄가 돼서 쌓여 있어요. 그래서 투표한 사람 투표지를 주고 투표해서 남은 거는 남은 것대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사전 투표지는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냐면 프린트해서 옆에다 쌓아놨다가 이게 소용이 없어져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 이 투표용지를 뺀단 말이에요. 사람이 올 때마다 빼요. 사람이 올 때마다 뺍니다. 미리 인쇄해 놓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올 때마다 뺀 게 여기에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려졌어요.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체국 앞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습니다. 우체국 비리 있다. 여기에 기표가 된 것, 다음에 QR 코드, 다음에 직인 같은 게 찍힌 이 빨간 부분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공범이다, 공범. 우체국도 공범이다. 우체국 노조 공범.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이 왼쪽에 저 헬스클럽이죠. CCTV도 없는 헬스클럽에 사전 투표 용지들이 저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쳤다. 그걸 또 저렇게 들고 다녀요. 미친놈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표 얹기냐, 표 갈기냐, 표 갈기는 이쪽 사람이 가진 표를 이쪽으로 얹는 게 이제 바꾸는 게 표 갈기고, 표 얹기는 부정한 표를 가져와서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번에 저질러졌다는 증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색깔도 보면 비례 투표용지가 긴데 그게 이제 이렇게 파래야 돼요. 이 파란색이 아닌 색깔이 다른, 서로 색깔이 다른, 같은 투표함에서 나왔는데 색깔이 다른 비례 투표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에 무효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에서는 0.5%, 그러니까 1000장에 5장밖에 무효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는 2.8%, 1000장에 28장의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지역표 따로 하고 한참 100m 가가지고 비례대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 같이 받아가지고 여기다 깔아놓고 한 번 꽝 찍고 이쪽에 꽝 찍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437 이런 기표도 하지 않은 이런 표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왜 거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사이버 수사대들 발동이 돼서 많은 좋은 의견을 올려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조슈아 씨가 말씀해 주신 계수기입니다. 계수기는 말 그대로 숫자를 세는 기계입니다.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허 신청을 한 특허 서류를 쫙 봤더니 밑에 외부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는 통신부들이 통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표용지 개표 계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슈아 씨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길어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다 세 있죠. 그런데 이게 조작이 됐다는 증거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숫자로 볼 땐 이것도 누가 손을 댔다. 그럼 우리는 생각했어요. 아니 손으로 다 세했는데 손으로 센 걸 갖고 확인한 걸 갖고 어떻게 조작을 한단 말이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긴 것도 셀 수 있는 계수기가 제작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이번에 쓰였어요.
근데 그 개수기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개수기에 들어가가지고 착착착착 하면서 한 번씩 나갔어요. 이제 거기에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이거는 개수기 안에 이런저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다. 안 그러면은 이걸 조작할 수 없다. 이게 그 궁금증의 시작인데 여기에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플러스 상사가 이번에 개수기를 납품한 회사입니다. 근데 플러스 상사가 개발한 개수기에는 외부 컴퓨터로 전송하는 통신부가 장착이 돼 있었다. 그냥 세는 게 아니고 요거 하나 찍고 누가 뭐가 몇 메가 나오고 몇 메가 나오고 그리고 통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정부 당국 또 조사 당국에 요청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이 긴 개수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뜯어볼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시연이라고 할까요? 이걸 뜯어보는 작업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서향기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건데 이게 아마 동영상이죠.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제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은 기표하지 않은 표들 무효표로 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투표하지 않은 용지가 빈 용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다음에 오른쪽. 비례대표 무효표 찍히지 않은 게 100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명씩 넘게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지는 관외 투표지로서 관외 투표지 보관함 장소에는 CCTV가 없거든요. 그런데 100명씩 표를 안 찍고 기권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관내 투표가 있는데 우리가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전 투표는 2시간씩 줄 서서 막 했습니다. 그렇게 줄 서서 가서 투표를 한 사람들이 과연 저거를 아무것도 찍지 않고 집어넣고 나왔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생깁니다. 자, 이것도 예, 알바생이시라고요? 예, 이 억양이 좀 귀에 이렇게 닿지 않는 억양의 한 분이 네, 저 알바생입니다 이러시네요. 이제 알바생들이 저기 와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 중국 동포들, 중국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뭐죠? 네, 잠깐만요. 이거부터 합시다. 잠깐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내부 정보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바깥 세상과 단절돼 있다. 그래서 투표 분류기는 두두두둑하고 분류만 할 뿐이다. 그럼 제일 좋겠네요. 민경호권 이쪽으로 가고 정일영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딱 들고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세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낸 건 이 투표지 분류기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 단위가 있잖아. 그 값을 DNS 값을 딱 넣어놓잖아. 그러면 그 주객이가 이거 안 열어도 내거 DNS는 열고 내거 포트가 열렸잖아. DNS는 떴다고 소리는 DNS 포트를 내가 열어놨다 지금. 시장님 맞잖아. 그래서 오늘 좀 때문에 지역에 좋아하고 거기서 나와서 아이디 컴퓨터 딱 치고 아이디 딱 나와가지고 그 핸드폰에 그 거기서 쓰니까 몇몇 번 통화인데 그래서 알아가지고 가서 저기서 오늘은 이게 그럴 수가 있구나. 내 핸드폰을 가짜 번호를 말씀을 준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기억 알지 그거 옛날에 그렇지 그렇게 한 것처럼 내 DNS 아이디가 바꿀 수가 있으면 가상으로 바꿔보면은 가수 값을 알아야지만 내가 핸드폰 열어서 열어볼 수가 있어. 참 맞지? 근데 그 가상 값을 주객인들이 알고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있어요. 이렇게 샥샥샥 돌리는 거. 거기에 우연히 어떤 기술자가 들어가서 이 IP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걸 쳐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 와이파이를 좀 찾아봐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DNS 값이라고 해서 자기 주소 입력하는 것들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쳤냐면은 이 분류기에 붙어 있는 컴퓨터, 예? 컴퓨터 노트북으로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으로 와이파이가 되더라. 그래서 핸드폰도 자기 와이파이를 하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맞추려고 했더니 그 값은 또 안 되더라. 근데 저 사람 얘기는 그거는 가짜 값을 입력을 해놔서 못한 거다. 또 한 발 나간 결론은 뭐냐면 이 컴퓨터, 이 분류기에는 송수신 장치가 돼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송수신 장치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송수신 장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분류기에서 분류한 거 몇 표가 나왔고 누가 몇 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장치인데 여기서는 또 신출귀몰하게 QR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 안에 그 컴퓨터에서 QR 코드를 또 인쇄를 해서 내보내고 인쇄 엔터 값을 탁 치는 순간에 그 값이 날아가도록 무선을 통해서 날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아니요, 이거 했고. 자, 저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의혹의 증거를 꼭 찾고 싶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단순한 숫자 재검표를 통해서는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R 코드에는 선관위가 밝힌 31자 외에 21개의 불법적인 숫자의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여기 김문수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31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찾아낸 건 52개의 저기가 숫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밝혀야 합니다. 52개. 읽지 못하는 52개면 31개에서 21개의 차이가 나네요. 나머지 21개의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그걸 넣으면 똑같이 QR 코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소스 코드도 밝히고 이 해독과 생성 과정을 시연을 통해서 밝히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부와의 전자적 소통을 금지하는 또 금지했다고 그들이 얘기한 투표지 분류기에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투표지에 찍힌 후보 기표를 판독하는 센서와 놀랍게도 QR 판독 센서가 각각 부착되어 있습니다. LG 그램이라고 이번에 LG U 플러스가 계약을 했는데요. LG 그램 노트북에는 윈도우 10 OS와
알 수 없는 특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에는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화웨이 중계기는 노트북이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특정 IP를 통해 불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소로 보냈습니다. 각각의 개표 상황표에 부착된 QR코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표, 개표 상황표에는 그 예시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에는 QR코드를 넣도록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QR코드를 넣었어요. 각각 개표의 상황표에 부착된 QR코드로 총 투표자와 후보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공급한 회의사는 한틀 시스템이고 무선 중계기를 공급한 회의사는 LG U+입니다. 현재 중요합니다. 현재 개표장에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군포 물류센터 F1 선관위 임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요즘에 물류 창고에서 하도 불이 많이 나요. 불 조심해 주시고 검찰은 저기 가서 저 물건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들 중립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저 분류기에 과연 그런 장치들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검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이게 바로 개표 상황표입니다. 개표 상황표의 우측 상단을 보면은 QR코드가 있어요. 저게 있으라고 어디 써 있는 게 아닙니다. QR코드를 열어봤어요. 저 열어봤더니 31개가 아닌, 밑에 보시면 알지만 모두 52개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마지막에 0000 많이 가다가 3185 이게 바로 이 투표인 수예요. 자 보세요. 뚜루룩 하고 분류만 하면 되지 시키지도 않은 애가 이 분류기에 지금 들어간 투표수가 얼마인지를 또 계산을 해요.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또 저 QR코드로 만들어요. 그 분류기에서 두들기면 저거는 저 한 통에 투표함이 다 까지면 끝내고 저게 탁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계산 다 해가지고 딱 누르면은 저 QR코드가 만들어져가지고 뽀르르르 하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똑똑해.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이렇게 해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 의심을 가는 게 많아요. 의심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거는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조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저 QR코드 밑에 있는 52자리에 각각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주신 존경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요 한마디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루신이 얘기했습니다. 잉크로 쓴 거짓은 피로 쓴 진실을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링컨은 또 얘기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순식간 잠깐 동안 속일 수 있으나 다중에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맞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이었다. 또 많은 통계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피와 눈물, 노력, 또 땀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이 중요한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나면 가장 혹독한 검증이라도 거쳐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숙명입니다. 그 검증조차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 의원님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기자 때 특종을 잡으셨고 또 이런 불법 선거도 취재하셨던 경험으로 오늘 이같이 끈질기게 끝까지 국민들의 진실을 함께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큰 박수! 네, 진실은 분명 승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불법 선거의 진실이 밝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소송을 함께 담당하셨던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계시는 권호영 변호사님 또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오용 변호사고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또 굉장한 뭐 이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생활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검사로 좀 근무했었고요. 저는 이제 교회 장로고 또 사실 지난 선거에서 워낙 지금 정부라든지 너무 일방적으로 함부로 하고 그래가지고 꼭 그래도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아니 기독당이라든지 꼭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웬걸 개표방송 보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뭐 100석은 아니고 막 80몇 석으로 떨어져서 너무너무 절망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생방송으로 그 새벽 기도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아주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